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유신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국유신동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국유신동 관련해서 좀 데일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초전도체 사건 관련돼서 총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, 자, 이어서 그 다음에 이 국유신동의 수급 물량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중요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증권사별로 각 주체의 수급 물량을 체크해 보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리 초전도체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국유신동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, 여러분들? 초전도체 관련해서 가고 있습니다. 초전도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다면 이 초전도체의 소재가 뭘로 되어 있다?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형광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국유신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테마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올라가는지 여부 좀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, 자,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부분, 하락하는 부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초전도체에 대한 사건을 총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23년도 7월 22일 작년이었죠. 이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이 세계 최초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공개하게 됩니다.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인데 이게 원래 섭씨 마이너스 200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를 상온 0도씨 이상에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. 해당 논문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계 언론 기관들 연구팀들이 실현을 계속 해봤죠. 이 재현을 했었는데 뭐 일부에서는 실패했다, 뭐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, 뭐 일부에서는 이 성공했다는 주장, 그러니까 감로음박이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등락률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. 그렇게 진행됐었고, 자, 그리고 8월 16일 결국에는 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이 LK99는 즉 초전도체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었다. 자, 그리고 그 오랜 동안 이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보를 해오다가 2024년 올해죠. 3월 4일 날짜에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 검증을 위한 발표, 퀀텀 에너지 측과 이 김현탁 교수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LK99 즉 초전도체성이 맞다라고 하면서 입증을 하겠다. 영상 2개 공중부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? 2월 17일 날짜죠. 이 미국 물리학회,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표, APS에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초록 발표 철회 소식이 납니다. 초록 발표라고 하면 해당 논문의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된다. 이 요약집이 갑자기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일이 생겼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20일 다시 한 번 더 이 초록 발표 철회했던 부분을 취소하면서 초록이 재등록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더라. 자, 그리고 20일 날 다시 한 번 더 이 외국 저널에 이 부분이 초전도체가 사실이다라고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노벨상에 대한 수상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좋은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체에 대한 사건 정리를 어느 정도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대창 이제 지지가 잡아줄 때 1,400원대 구간을 좀 잘 잡아주는 게 단기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 좀 다행히더라도 1,400원 딱 이 구간 지지하고 좀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드리는 지지대 가격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가격대고 어느 정도 미리 계산을 해서 드리는 가격대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. 그래서 우선은 2,400원대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2% 3% 좀 아래로 조금 더 여유있게 보자라고 하면 1,360원대 가격까지 우선은 단기 지지대로 좀 보시고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.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 자, 앞전에 보게 되면 자, 이렇게 1,500원을 뚫고 올라오기 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죠. 해당 1,400원대 구간을 뚫기 위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지속적으로 뚫으려고 노력을 했던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들이 많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하단 박스로 뚫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해주면서 상단으로 한 번 더 되돌림이 나와주지 않겠느냐, 현재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일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겠다. 자, 오늘 2월 22일인데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밖에 없거든요. 사실 뭐 이번 주 내일 하면 거의 다 간 거고 다음 주 그리고 이제 4일날 발표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좀 되돌림의 시세가 나와주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고, 그 다음에 제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도체가 진짜로 발표되고 나서 입증이 되는 순간부터 2차 파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3월 4일날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 역시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좀 수급 주체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이날이죠. 2월 15일 날 좀 큰 상승이 나왔고, 이렇게 지금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의 주체가 일단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13일, 14일, 15일까지 13일, 14일, 15일까지 물량을 좀 크게 모으면서 좀 터트린 경향이 있었고, 그리고 이날이죠. 16일 다음날 거의 마이너스 6%까지 떨어졌는데 이때의 가장 큰 매도세의 하락 주체가 이 프로그램이다. 50만 주 가까이 때리면서, 자, 보게 되면 50만 주 이상 가까이 때렸죠. 50만 주 가까이 때리면서, 자, 50만 주 가까이 때리면서 하락의 주 원인인 수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도 좀 전반적인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얘네들이 물량 20만 주 가까이 때리면서 정말 그 하락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한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의 매도하는 그 수급 동향이 어느 정도 추적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수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터지게 된 것도 얘네들의 어떤 물량도 함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다음 중요한 수급대는 이날 이제 15일 날의 기준으로 거래량이 5,300만 주가 터졌는데, 키움증권에서 매수 매도가 거의 4,400만 주 이루어졌고,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매수에서 1,000만 주 이상 가량 하면서, 그러니까 키움에서 4,400, 키움에서 4,400 나오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1,100만 주 나오고, 그러니까 5,500만 주, 대략 뭐 5,300만 주 정도 나왔는데, 자, 키움에서, 자, 프로그램에서 얼마 나왔다? 1,100만 주 가량 나오면서 거의 얘네들이 주동을 했다. 두 명이서 키움증권 계좌와 이 프로그램 매물의 매매로 대부분의 물량이 거래량을 터진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증권사와 수급 동향이 중요하겠다. 대부분 키움증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물량이죠. 개인들이 15일, 16일, 15일 날 70만 주 순매수를 때렸고, 다음 날에도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.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니까 어느 정도를 좀 손절한 물량으로 보여지는데,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 100만 주 이상을 얘네들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개인들이 우선은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매도세가 잘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함께 좀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단기적으로 이 이틀 동안 지금 현재 들고 있었던 물량의 2배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,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린 분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,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우선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주체, 이런 부분까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필수로 해주시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대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